안녕하세요. 혁현입니다. 자, 오늘 2020년 6월 15일 월요일이고요. 한국경제TV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국민연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는데 사실 준비하면서도 이 내용 하면은 굉장히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2200포인트 근처되면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준비해만 해봤는데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좀 불안했어요. 하면서도 이제 막 또 온갖 얘기 다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나 오늘 보니까 국민연금한테 돈 받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연금 매매 못해요부터 시작해서 막 하여튼 온갖 얘기 다 하는데 그냥 또 그렇죠. 항상 그냥 그렇지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사실 좀 듣고 싶은 얘기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전 조언을 드리는 사람이지 조언을 드리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제 조언하면 되게 듣기 싫은 거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듣기 싫은 내용이나 아니면 뭔가 거북한 그런 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꽤나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저 개인적인 주장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뭔가 확인하실 수 있는 실제로 좀 뭔가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 수치 같은 걸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저랑 같이 생각을 맞춰주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그냥 그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이걸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혹은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종목 준비를 안 했습니다. 굳이 딴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것만 한번 제가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자, 뭐 굳이 종목들 지금 현재 상황 보실 필요 없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자 기준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차트도 굉장히 이쁘고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포인트 이상에서 거세게 나오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국민연금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걸 다룰 때도 좀 망설였어요. 또 괜히 이거 했다가 또 아니, 요즘에 워낙 또 분위기 좋고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 많은데 괜히 걷다가 제가 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얘 또 뭔 소리 하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은 저만 생각하면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PD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다가 그래도 저는 뭐 제가 그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국민연금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왜 이 애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역이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는 사이트는요. 국민연금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국민연금 치면은 요 사이트로 들어가요. 자, 여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공단 사이트 여기 있죠. 오른쪽에.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공단 사이트 열기가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내려옵니다. 여기에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뭘 보냐면은, 기금운용본부 있어요. 기금운용본부 보이시죠? 자, 그럼 기금운용본부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화면이 하나 더 뜹니다. 자, 이런 사이트 하나 더 뜨죠? 이거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딴 거 보시지 마시고 투자 정보 여기서 쭉 가서 포트폴리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네,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혹시 아까 제가 언급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면은 기금운용 계획이 쭉 있죠. 여기 보면 다시 부분별 현황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오늘 되게 버벅거리는데 진짜 이렇게 버벅거리는 사이트가 아닌데 만일 제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지금 많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이트가 좀 버벅거리는 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안 보셨을 텐데 만약 그런 거였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분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전체 자산이 698조 3천억 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각자 어떤 파트에 얼마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걸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옮겨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거를 확대한 거고요. 보시면은 전체 자산이 698조 3천억 원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여기에 국내 주식이죠. 국내 주식의 3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금 110조 6천억 정도가 지금 현재 매수가 되고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숫자랑 금액이 있으니까 좀 뭔가 잘 이제 이해가 다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겁니다. 국민연금의 자산별 구성이고요. 현재 전체 자산이 698조 2천억 정도예요. 자, 이 중에 국내 주식이 3월 말 기준으로 110조 6천억 정도, 전체 비중의 15.8% 정도가 현재 이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15.8%가 이게 유동적인 어떤 비율이 아니에요. 딱 이거를 유지하겠다라는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0.1%가 모자라면 다시 매수해서 0.1%를 맞추고요. 만약 여기서 0.1%가 오버됐다. 그러면 그걸 잘라내가지고 0.1%를 잘라내서 15.8%를 다시 맞춰줍니다. 이걸 아마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가지고 투자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중에서 다른 자산들이 어떤 한 자산이 평가 차익이 크게 딱 증가해서 즉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저 비율이 깨지면은 국민연금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비율을 그 해당 자산을 매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바꿔봤어요. 자, 보시면 이건데요. 아까 방송 중에 이 화면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원래는 여기 위에 이 주식평가 증액분이 여기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주식 위에 여기 딱 요거 두 개를 한 개를 묶어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그 부분은 멘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보세요. 국민연금이 아까 뭐 몇백조 원의 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총 4가지 자산으로 국민연금이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각각 모두 25%씩만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일 우리가 투자해 있는 어떤 주식이 평가 차익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주식이 2억이 됐어요. 2억이. 그러면은 전체 비중에서 얘는 2억이고 얘는 1억이고 1억이고 1억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1억일 때 100%면 총 4억이죠? 근데 이게 1억이 증가하니까 5억이 되잖아요. 5억이 증가하는데 얘가 2억이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혼자서. 얼마 비중을 가져가요? 40% 비중이잖아요. 그럼 이게 40% 비중이 되겠죠? 그죠? 그 나머지가 비중을 나눠가지고 1111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20% 비중, 20% 비중, 20% 비중.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원래 투자할 때부터 각 자산별로 몇 %씩 투자하겠다는 걸 갖다가 몇 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투자 운용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그 계획서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원래 1억씩 투자해놨었던 국내 주식 자산이 2억으로 증가했어. 내가 원래 1억만 사놨는데 1억이 수익이 더 생긴 거야. 그럼 2억이 됐을 때 얘는 비중이 4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아, 이러면 안 돼. 해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합니까? 1억을 잘라내버려요. 원래 이렇게 있다가 주식평가 차익 증가분이 요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날려버립니다. 수익 실현해버려요. 그럼 현금이 되겠죠? 그 현금을 다시 전체 비중에 맞춰가지고 25%씩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비중이 계속 맞춰져 나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렇게 딱 비중을 맞춰가지고 항상 투자를 진행해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겠죠?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식이 그러면은 밑에서 많이 사놨으니까 어느 정도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주식 평가 증가액분 이게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자, 제가 그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2200포인트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22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고 2200포인트가 안 되면은 국민연금을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데, 자, 이걸 제가 뒷받침할 증거 수급 분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이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지난 6월 8일 우리나라가 지수가 2200포인트를 딱 돌파한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2020년 6월 7일이었어요. 7일날 딱 22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8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은 6,367억 매도했죠. 그죠? 2200포인트 딱 넘어가니까 연기금은 매도 스탠스로 바꿔가지고 매도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선물수 동시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건 간에 국민연금은 그 전까지는 계속 안정적인 매수를 만들어 오다가 딱 6월 8일, 6월 7일 2200포인트 찍고 그 다음날 6월 8일부터 쭉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2020년 6월 7일 날 2200포인트를 찍기 전에 한번 수급을 볼게요.
자, 이거는 2020년 3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예요. 3월 19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유가치킨 게임 그리고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수가 한번 훅 꺾여도 내려갔었던 그 상황에 반등을 하는 시점 3월 19일이 그때예요. 자, 보시면 연기금이 얼마입니까? 자, 얼마입니까? 약 3조 1883억 원 정도 매수했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바닥권에서 2200포인트까지는 3조 1183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그 반대로 22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앞에서 보시는 대로 6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 자, 일단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죠.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제가 사실 올해 초에 한번 이 내용을 다뤘었어요. 언제였냐면은 한국경제TV 이 다시 보기 영상 제가 스크린샷 한 건데 1월 13일 날 올해 2020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지수 조정 사유 탑3 하면서 첫 번째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그리고 두 번째 MSCI 이머징 리밸런싱, 그리고 세 번째로 대주주 양도세 부과 전면 시행. 제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왜 해드렸냐면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왜 했냐? 올해는 지수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통해서 위에서 매도 물량을 내고 그걸 갖다 다시 자산 배분할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MSCI 이머징 리밸런싱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때마다 시장이 잠깐 쉬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로 대주주 양도세 전면 부과 시행. 요것도 계속 이제 괴롭혔던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아직까지 모르고, 이게 1년 정도 지금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 또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말씀드리면서 각 포인트별로 얼마 정도 매물을 국민연금이 내놓을 것인가 라는 걸 제가 예상해 봤는데, 자, 이게 국민연금의 지수별 자산 리밸런싱 규모입니다. 보시면은 2300선에서 약 5조 8천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500선에서 약 17조 원 정도 나올 수 있고, 2700선에서 약 28조 원, 그리고 3000선 되면 약 45조 원 정도,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당 약 6조 원의 매도 리밸런싱이 예상된다. 사실 이런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금액이 되게 크죠. 어마어마한 금액, 약 3천선이 넘어가게 되면은 45조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사실은 제가 저걸 할 때는 1월 13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6월 15일이 지나면서 약 한 5개월 만에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 때 비해서 엄청난 시장 유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중에 부동자금 1100조 원을 얘기한 시기인데 45조 원 정도는 사실 우리가 겁먹을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야 되냐, 그런 의미인가? 분명히 일부 아니 꽤나 많은 부분이 개인들이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면은 지난 3월 달에 최악의 주식시장 시기에서 시장을 받쳐준 거는 앞에 보신 대로 여러분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3월 19일 이후 3조 원을 넘게 이제 받쳐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어떤 강력한 이제 주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정도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일단 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기관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들이 이제 수익률 자체를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어서 시장이 만일 위에서 이제 언급드린 대로 2300, 2500, 2700, 3000 이렇게 쭉쭉 가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 수급에 따라 붙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번에 6월 만기에 외국인들이 아예 상방 베팅을 했고 1조 5천억까지 수익을 냈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상방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돈이 몰려와서 이 정도의 물량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중기자산 배분 그리고 2021년도 운용 계획안을 발표한 건데, 보시면 올 연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이 얼마입니까? 137조 7천억 원 정도를 매수하겠다라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비중은 17.3%, 전체 비중에서 17.3%. 앞에서 우리가 얼마입니까? 15.8%였죠? 자, 1.5% 정도 국내 주식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1.5%라고 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텐데, 전체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198조 원이잖아요. 여기서 1.5%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10조 4,70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올 연말까지 늘리겠다라는 그 계획을 국민연금이 발표했잖아요.
1.5%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10조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게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산배분 정책에 따라서 밸런스를 이제 계속 맞춰주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밸런스를 기계처럼 너무 굉장하게 잘 맞춰주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연금에 뭐 국민연금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국민연금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매를 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 맞잖아요. 자, 그럼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3월달 저점 이후에 3조 원을 넘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받쳐줬으니까 사실 저도 국민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은 국민연금 사실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달 많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좀 그래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모든 사업자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반 내주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사실 국민연금 이 4대 보험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지식인들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아무리 꼴보기 싫고 뭐 매매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말이 많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2200포인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은 물량을 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민연금이 그렇게 막 물량 내는 거를 너무 막 욕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어쨌든 저점에서 잘 잡아주고 시장을 받쳐주는 애들이니까 뭐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또 이제 어차피 받을 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개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주체들이 다 나서고 100% 모두가 다 개인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국민연금은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가지고 매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매도가 나왔을 때 이거 언제까지 얼마가 나올까? 국민연금 도대체 언제까지 매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딱 포인트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의 변동성 되게 많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생 얘기는 사실 어려워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생이에요. 자, 현재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만기일 별로 안 지났고 다음 만기일까지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뭐 그때까지 이어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자 기준, 오늘 현재자 기준으로 포인트인데 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크게 해볼까요? 자, 왼쪽 맨 위가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은행, 기타 금 다 보이시죠? 자, 근데 보시면은 바뀐 게 좀 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개인들은 여전히 하방 쪽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자,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우상향으로 상방 베팅인데 금융투자가 바뀌었어요. 금융투자가 이제 상방적으로 가게 돼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요 주체들 지난 옵션 만기 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주요 주체들이 어딥니까? 금융투자잖아요. 근데 금융투자도 오히려 상방 베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그죠? 나 이 얘기를 안 했네. 사실은 준비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모두 상방입니다. 뭐 투신권, 뭐 보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연기금도 상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보면 되냐? 딱 세 개의 주체만 보면 돼요. 어디?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딱 세 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상방, 우상방, 금융투자도 우상방, 연기금도 우상방. 어때요? 세 포지션이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야지 다음 만기 때 수익 나는 포지션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을 지금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겁먹고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 여러분들. 그죠?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움되신 분들은 여기 바로 위에 효키라 라이브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은 구독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